승우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정호성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음장처럼 굳었다. 강재인, 김도윤, 강미라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조차 잊었다. 승우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도희를 죽음으로 몬 진짜 손길은 황기찬과 강세리라는 것을. 며칠 전 복원된 음성과 증언이 그 사실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엉뚱하게도 승우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다. 황기찬은 위기에 몰리자 곧바로 계산을 굴렸다. 진짜 범인을 덮으려면 가짜 범인이 필요한 법.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승우였다. 늘 철부지로 보였고 알리바이는 허술했으며 무엇보다 집안 내부에서 가장 방어력이 약한 존재였다. 그는 YL 서버 기록을 조작해 사건 시각에 승우 차량이 움직인 것처럼 꾸몄다. 돈과 협박으로 IT 직원을 굴복시켜 로그를 바꿨고 CCTV 일부도 삭제했다. 강세리는 직접 경찰서에 들어가 허위 증언을 남겼다. 비가 와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승우 시차였던 것 같아요. 확정도 부정도 아닌 말 한 줄이 승우를 범인으로 몰았다. 이처럼 기록과 증언이 완성되자 경찰은 곧장 움직였다. 승우는 저항했지만 억울하다는 외침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고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제인은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손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명백한 조작이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다. 미라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아들이 저런 일을 당하게 절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호성의 외침이 가라앉은 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감정으로만 대응하면 또 우리가 밀려. 증거부터 잡아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기록과 서버 접근 로그 내가 다 뒤집어 볼게요. 어머니 상태도 여기랑 연결될지 몰라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지만 분노를 기술로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미라는 손을 떨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다. 세리의 허위 진술 내가 직접 깨뜨리겠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승우야. 말끝이 떨렸지만 오히려 그 떨림이 각오의 무게를 드러냈다. 오성은 다시 한번 주먹을 쥐며 말했다. 승우 하나만 버리면 된다는 계산을 내가 직접 뒤집어 엎겠어. 그게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이야. 첫 번째 목표 병원 기록. 도윤은 밤새 병원 서버 접근 로그를 뒤졌다. 정상적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기록이 특정 시간대에 통째로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 삭제된 기록 자체가 또 다른 로그로 남아있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여기 봐. 보호자 권한이 임시로 바뀐 순간이 있어. 단 15분. 그런데 그 사이에 약물 투여 시간이 앞당겨졌어. 제인이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그 짧은 시간에 자영을 옮길 수 있었다는 얘기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거지.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웠다는 흔적이 다시 남게 되는 법이지. 두 번째 목표 IT 서버. 제인은 IT팀의 야간 접속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 IP 평소에 쓰던 위치랑 다르네. 그녀가 지목한 건 강세리의 비서 자리였다. 야간에만 켜지는 더미 PC, 외부 반출이 잦을 때 쓰던 장비였다. 여기서 로그가 조작된 거야. 박지수가 보내온 스캔본도 그 증거였다. 타임스탬프가 어긋난 파일 임시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운 폴더. 제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임시는 언제나 사고를 낳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목표 세리의 입. 미라는 세리가 경찰에 가서 한 허위 진술을 떠올렸다. 비가 와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승우 차였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이 승우를 범인으로 만든 도화선이 되었다. 미라는 손톱이 파고들 만큼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말을 내가 직접 깨뜨릴 거야. 세리의 거짓말은 결국 세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증거가 될 테니까. 제인은 모든 조각을 다시 모아냈다. 정리하자. 첫째, 병원 기록. 보호자 권한을 강세리가 임시로 가져갔다. 둘째, 서버 로그. 세리 비서 자리를 통해 기록이 조작됐다. 셋째, 허위 진술. 세리가 직접 승우를 범인으로 몰았다. 오성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뿐이야. 그래야 경찰이 움직여. 그래야 승우가 풀려나. 도윤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도희 사건의 음성 파일. 그게 결정타가 될 거야. 그 안에 기찬과 세리의 목소리가 들어있으니까.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보고를 받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우가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제인과 도윤, 오성, 미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움직이기 시작했군.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기찬은 책상 위 서류를 툭툭 치며 중얼거렸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더 큰 소음으로 덮어야 해. 옆에서 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소음이라면 아이만큼 좋은 게 없죠. 지호를 내세우면 여론은 다시 우리 편이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란 그림자조차 없었다. 아이를 방패로 세우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수를 굴렸다. YL 내부 문건 몇 개를 흘려.
마치 제인과 도윤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식으로. 그는 언론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실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문을 먼저 믿는다. 그 시각 노숙자는 무속인을 붙잡고 있었다. 좋은 일 하면 큰아들이 돌아온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게 결국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일이었음에도 그는 스스로를 구원의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세리는 바로 그 약점을 찔렀다. 어머니, 지호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 같이 살아남자고 했잖아요. 노숙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호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을 정교하게 찔렀다. 세리는 흔들림이 곧 손잡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졌다. YL그룹 내분, 친인척 비리 의혹 강제인 김도윤과 손잡고 비밀리에 지분 매각 추진? 증거라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기사 제목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댓글창에는 또 재벌가 추문이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더럽다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제인은 이를 악물었다. 기찬 이번에도 언론을 앞세웠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역풍의 시작. 그러나 기찬과 세리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다. 제인과 도윤, 오성, 미라는 더 이상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네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자 작은 증거들이 하나로 묶이며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 서버 로그, 세리의 허위 진술, 그리고 새롭게 복원된 음성 파일 한 조각. 정신 차려, 이대로 망칠 거야. 복원된 음성 파일은 이미 모두의 귀에 익숙했다. 정신 차려, 이대로 망칠 거야. 그 목소리가 강세리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황기찬과 세리를 무너뜨리기엔 부족했다. 사람들은 귀보다 눈으로 믿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건 소리가 아닌 그림, 영상 자료였다. 제인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음성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기찬은 늘 언론과 돈으로 상황을 비틀어왔고 세리는 차갑게 거짓을 던지는데 익숙했다. 결국 사람들을 움직일 건 이미지, 실제 화면이었다. 도윤은 병원 서버와 YL 내부 로그를 동시에 분석했다. 삭제 흔적 사이에서 자잘한 꼬리가 튀어나왔다. 파일명은 CAMBACKUP.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숨겨진 백업 흔적이었다. 판을 뒤집을 열쇠의 존재를 확인했다. 미라는 불안에 휩싸였다. 자신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승우를 구할 길은 바로 그 영상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양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는 결심했다. 세리가 경찰에 남긴 허위 진술을 직접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정호성은 누구보다 단호했다. 숨는 사람이 죄인이 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떨어진 판결문 같았다. 그의 분노는 아들을 지키려는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증거를 통해 상대를 파괴하겠다는 결의로 굳어졌다. 동시에 황기찬 역시 움직였다. 그는 백업 영상에 대한 소문을 이미 접하고 있었다. 단순 삭제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기록을 바꿔치우면 된다. 승우의 그림자가 남도록 편집해버리면 된다. 그의 계산은 늘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세리는 웃음을 지으며 동조했다. 아이와 거짓, 그리고 기회만이 그의 무기였다. 제인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 반드시 백업 장치를 확보하리라. 그 속에 담긴 영상은 억울하게 죄인이 된 승우를 구하고 동시에 기찬과 세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제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도윤은 병원과 YL 서버를 동시에 추적하며 밤새 지도를 펼쳤다. 삭제된 로그와 남아있는 접속 흔적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다. 바로 외부 창고 경납실. 한때 YL에서 비상 백업 장비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기찬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라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오성은 가장 먼저 차를 몰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계산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한다. 라는 말이 무겁게 담겨 있었다. 어둠 속의 창고.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최근에 열리고 닫힌 흔적이 역력했다. 제인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다. 케이스가 비어있는 자리, 뜯겨나간 라벨, 그리고 구석에 남겨진 작은 금속함. 도윤이 숨을 고르며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외장 저장 장치가 있었다. 포맷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은 듯 작은 파일명이 남아있었다. CAMBACKUP. 제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우리가 찾던 영상이야. 동시에 움직이는 그림자. 그 순간 바깥에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기찬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 백업 장치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성은 재빨리 몸을 앞으로 내밀어 시간을 벌었다. 지금 당장 나가. 우린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뚫고 울렸다. 제인과 도윤은 장치를 챙겨 창고 뒤편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손은 단단히 쥐고 있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승우의 생명을, 그리고 도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증거. 차에 올라탄 도윤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편처럼 깨진 영상 조각이 화면 위에 떠올랐다. 잡음이 가득했지만 확실히 보였다. 비가 쏟아지던 주차장, 쓰러진 도희,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그림자.
어깨너머로 보이는 얼굴, 황기찬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강세리였다. 제인은 숨을 멈췄다. 이제 끝낼 수 있어. 제인과 도윤이 확보한 영상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빗속에 쓰러진 도희, 그 곁에 서 있던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습, 음성만으로는 부족했던 진실이 이제는 화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공개하느냐였다. 기찬과 세리는 이미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기사가 쏟아질수록 승우가 범인이라는 서사가 힘을 얻고 있었고 여론은 흔들리고 있었다. 제인은 단호했다. 지금 언론에 흘리면 기찬은 바로 맞대응할 거야. 편집본을 내세우고 또 다른 거짓 증언을 앞세울 거야. 우린 증거를 소모품처럼 쓰면 안 돼. 그녀는 영상을 단단히 쥐고 경찰과 검찰에 먼저 증거 보전 신청을 준비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찬과 세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호성은 참지 못했다. 승우가 아직 구치소에 있어. 이 영상을 당장 내보내야 여론이 바뀐다고. 그의 외침에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차갑게 맞섰다. 증거를 감정에 휘둘렸으면 기찬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이번엔 다르게 가야 해.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다. 그러나 결국 오성도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다. 승우를 지키려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치밀한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걸. 기찬과 세리의 역공. 그 시각 기찬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영상이 흘러나오기 전에 먼저 가짜를 만들어.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편집실에 갇혀 작업을 시작했다. 승우가 도희에게 달려가는 듯한 왜곡된 영상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세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을 믿어. 우리가 먼저 내면 진짜 영상은 가짜처럼 보일 거야. 제인과 도윤, 오성, 미라는 회의실에 모여 영상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박지수가 숨가쁘게 들어와 말했다. 기찬이 편집 영상을 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론 쪽 몇 군데가 이미 대기 중이에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제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간을 늦출 수 없어. 경찰의 증거를 접수하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가짜와 진짜가 동시에 부딪히면 결국 살아남는 건 진짜뿐이야. 아침부터 언론사는 술렁였다. YL그룹 비리, 친인척 내분 폭로 임박 제목만으로도 자극적인 기사들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 그 기사의 배후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있었다. 그들은 진실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거짓을 내보내려 했다. 승우가 범인인 듯 편집한 영상을 기자들에게 흘려놓고 오늘 중으로 폭로가 나올 거다라는 말까지 퍼뜨렸다. 모든 화살이 제인과 도윤을 향하게 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그 시각 제인은 회의실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백업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와 함께 증거 보전 신청서, 기자회견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의료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영상만이 아니라 병원 기록까지 같이 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 권한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야 설득력이 커져요. 오성은 눈을 붉힌 채 앉아 있었다. 승우가 구치소에서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 오늘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의만큼은 굳건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불과 1시간 전 기찬은 편집 영상을 기자단에 먼저 배포했다. 영상 속에는 승우가 도희 곁으로 다가가는 장면만 부각돼 있었다. 실제 장면의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나갔다. 세리는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우린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연기는 오히려 설득력을 더했다. 드디어 제인의 차례가 왔다. 수십 명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제인은 한 손에 저장 장치를 들고 연단에 섰다. 지금까지 거짓말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순간 회의실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도희가 쓰러져 있고 차에서 내린 그림자 2개. 그중 하나는 황기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세리였다. 이어지는 음성. 정신 차려. 이대로 망칠 거야. 순간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편집 영상과는 전혀 다른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폭발하는 현장.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금까지 나온 영상은 조작이었다는 겁니까? 승우 씨는 무죄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는 죄인이 아닙니다. 도희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황기찬과 강세리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그리고 기찬과 세리의 얼굴은 굳어졌다. 거짓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이 떠나갈 듯 술렁였다. 승우는 무죄다. 라는 제인의 선언과 함께 공개된 영상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뒤덮었다. 충격. YL 회장 사위 황기찬. 음성 영상 증거 등장 강세리. 허위 진술 사실 드러나. YL 그룹 흔들리나.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이미 제인과 도윤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기찬은 곧장 비서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당장 반박 기사내. 그 영상 조작된 거라고 몰아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살아있었다. 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우린 언제나 그래왔잖아. 조작에는 더 큰 조작으로 맞서면 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하지만 기찬은 알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고 있었고 영상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증거 보전 절차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 시각 노숙자는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세상이 알게 된 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들들을 감쌀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하지만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니 흔들리지 마세요. 우린 아직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제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호성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구치소에 있는 승우를 찾아가야 했다. 내 억울함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승우를 향한 부정할 수 없는 부성애가 이제는 이 싸움의 불씨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황기찬은 마지막 수를 꺼내 들고 있었다. 그는 비자금 계좌 일부를 열어 언론사에 흘렸다. YL 내부 친인척, 비자금 관리 의혹, 강제인 연루 정황, 사실이 아닌 조작 기사였다. 그러나 헤드라인은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흔들었다. 세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반은 무너졌어. 제인 쪽도 여론을 막아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제인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기찬이 이 정도에서 멈출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반격해 올 거야. 그녀는 곧바로 도윤과 박지수를 불러 모았다. 비자금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 그 돈의 흐름을 잡아내야 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기자회견 직후 세상은 제인의 편에 기울었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에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올라왔다. YL 비자금 의혹, 강제인 연루 정황 포착 내부 관계자 제인도 자금 세탁에 관여 폭로. 기사의 출처는 불분명했지만 속도는 번개 같았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역시 다 똑같은 인간들이네.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비서실에 앉아 비자금 계좌 내역을 넘겼다. 사실 일부만 잘라낸 조작된 장부였다. 하지만 제인 이름 3글자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언론에는 충분한 먹잇감이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진실보다 무서운 건 반쯤 맞는 거짓이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여론만 흔들면 돼요. 사람들은 증거보다 기사 제목을 먼저 믿으니까. 제인은 모니터에 쏟아지는 기사를 보며 굳은 숨을 내쉬었다. 역시 올게 왔네. 도윤이 곁에서 말했다. 걱정 마. 우린 진짜 계좌 흐름을 잡아내면 돼. 저건 일부만 잘라낸 조작일 뿐이야. 하지만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미 믿어버리면 그땐 어떻게 해? 승우는 아직 구치소에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박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보세요. 비자금 계좌가 흘러간 경로 중 일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 자금 흐름이 황기찬 개인 명의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제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좋아. 이걸 잡아내면 끝이야. 내 이름으로 꾸며낸 장부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겠지. 도윤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언론에 먼저 흘립시다. 가짜에 가짜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